한 주간의 문화와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김영사, 이 김영사의 전 현직 대표가 지금 수백 원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인데, 청취자 여러분은 김영사를 알까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네, 할 일은 많다. 또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자, 이 밀리언셀러들, 베스트셀러를 기억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베스트셀러들을 연타석으로 안타를 친 대표적인 출판사가 김영사. 거기에 대표가 박은주 전 대표. 이 박은주 전 대표가 현 대표이면서 또 창업주인 현 대표와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지금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은요, 김강유 현 대표이사 회장을 350억 원대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이미 그 전에 그 김강유 회장은 지금 박은주 전 사장이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감금 상태에서 강요받아서 사인을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자발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각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엇갈립니다만은 200억 원대의 그 횡령을 되갚음하기 위해서 박은주 전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회동 4억의 재산 포기각서, 네. 또 김영사 주식 포기각서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가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에 따르면 이 박은주 전 사장이 고소장에서 김강유 현 대표이사 회장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30억 원이 넘게 돈을 받았고, 이거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명백하다. 그리고 자기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도 하지 않고 출판사 자금을 막 빌려줬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긁어 모으게 되면 대략 한 350억 대의 횡령과 배임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네, 소송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한데, 박은주 대표는 박은주 대표대로 현 회장이 창업주가 사기를 쳤다, 이런 것이고, 지금 현 회장과 경영진들은 박은주 대표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지금 이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박은주 사장, 출판계의 여왕, 출판계 미다스의 손, 이렇게 알려진 정말 유명세를 탄 이 출판인이 지난해 돌연히 사표를 내고 1년 2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이 소송전을 벌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은주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은요, 그 박은주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출판사는 사실 다 그냥 개인 회사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창비라든가 문학과지성이라든가 이쪽은 일련의 평론가나 편집인 그룹이 있어서 자기의 문예지들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없었어요. 네. 그럴 때 김영사가 그 해와 또 득이 있습니다. 우리 출판계에. 근데 김영사에서는 최초로 기획 출판들을 해나가면서 세칭 말해서 팔릴 만한 책들을 팔릴 만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밀리언셀러들을 기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히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성공담들 위주의 일종의 에세이라고 불리는 책들로 밀리언셀러 기록하다가 그러다가 트렌드를 또 바꿔요. 바꿔서 외국의 소설들로 한번 트렌드를 쫙 이끌어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세칭 말하는 그 성공 경영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 개발서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광풍도 김영사가 최초로 그렇군요. 만들어내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인문학서의 트렌드들도 김영사가 거의 선두를 다투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출판사에서 박은주는 항상
트렌드 세터다.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일컬어졌고 그래서 이 박은주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박은주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출판계는 어떤 그림인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공부들이나 네. 혹은 경력들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성취들을 일으켜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베일에서 가려져 있었고 대중 앞에 나서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그 공간에서만 딱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되도록이면 언론도 많이 밀접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아주 제대로 했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 이만큼 양의 인터뷰가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박은주 회장과 전 사장과 그 김강유 회장의 그 싸움이 출판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물론 진정한 출판 또 참 그렇잖아요. 그 제대로 된 출판들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딴 세상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 산업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출판계가 이번 소송전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박은주 전 대표와 김강효 회장 간의 어떤 관계, 네,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강유 회장님은 이전에 이제 김영사를 개인 출판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매출이 그때만 해도 1억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임대료 내고 이러면은 이제 뭐 낼 그 돈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박은주 전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법당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박은주 회장이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니까 박은주 회장에게 이제 편집일을 갖다 좀 맡겨봤고 네. 그럴 때 이제 그 세측 말하는 김우중 전 회장의 베스트셀러가 터진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최초의 밀리언셀러죠. 그렇죠. 네. 그게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박은주 사장을 그때 32살이었어요. 32살에 사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참 출판계에서는 미담으로 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 사주가 연고도 아무 아닌데. 연고도 없는데 네. 그런 그 능력만 보고 32살의 것도 젊은 여자를 그것도 여러모로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첫째가 이분은 여자였다. 그때까지 출판사의 사장들이나 편집장들은 다 남자예요.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출판사 편집자들이나 사장끼리 모이면 그냥 폭탄주를 시작해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여자를 논해야지 출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여자 젊은 32살 사장이 그것도 독신인 사장이 딱 들어선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다 파격이었던 거예요. 젊고 독신이고 그리고 여자였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연고도 없었고 그리고 전문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전권을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김강유 사주의 어떤 선택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전문 경영인과 사주의 어떤 시스템들이 성공한 사례를 얘기할 때 항상 김영사가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박은주 전 사장은 그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은 연 매출 500억 가까운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500배로 부풀리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처음에는 사제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제 와서는 교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뭡니까? 역시 돈 문제죠? 돈 문제죠. 네. 서로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일단 2003년이 중요한 시점인데 2003년까지 박은주 사장은 법당이란 곳에서 기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이전까지도 거의 연봉 1억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요. 모든 돈, 모든 재산들 다 바치고
2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21세기에 출판계 여왕이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을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말이죠. 네. 지금 89년서부터 2003년까지면 그럼 몇 년입니까? 뭐 그렇게 있다가 2003년에 법당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네. 법당이 깨진 이유가 김강유 전 회장이 내연녀가 생기게 되면서 그 법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그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런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법당도 이제 팔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나와서부터는 박은주 전 사장은 연봉을 제대로 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그 월급을 정해줬다는 거죠. 근데 잘하니까 성공수당을 계속 주다 보니까 8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김강유 사장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바쳐야 됐고 아마도 이 법당을 나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2006년이니까 그때부터 비자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씩 줬고 또 망해가는 그 김강유 회장의 형님 회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돈이 막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회사도 어려워졌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형님의 회사로부터 손을 떼라라고 충원을 했더니 계속 갈등이 심해졌고 네.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모든 배임이나 횡령을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 비자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지원했던 돈도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잖아요. 1년이면은 1억 2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4년 5년이 되면 수억 원이 되고 이렇게 그 횡령이 이루어지는 거고 형님의 회사한테 지원하라는 돈도 몇 년 사이에 30억 이상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빌려준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묶어가지고 박은주 사장이 횡령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사인을 하게끔 했다. 감금을 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강유 회장은 거짓말이다. 이게 모두 다 서류에 있는 대로 박은주 사장이 내연남과 함께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손실을 김영사한테 떠넘겼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비자금 만들고 손실을 떠넘기는 방식은 양쪽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가 주도해서 했느냐만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출판계가 이 싸움을 비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될지 아니면 정말 여왕벌의 그 힘을 보여주는 싸움이 될지. 근데 출판계에서는 올 것이 오고야 마라타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 자, 큰 출판사가 돈을 벌면 거기에서 다른 회사를 키우거나 비자금을 또 조성하거나 자, 편집권에 뭐 간섭하거나 자, 어떨까요? 지금 박윤지 대표는 결국 김영사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올바른 김영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싸움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지금 명백한 거는 주주들의 입장인데 근데 주주가 사실 여기 보면요. 개별적인 개인 주주들은 거의 없고 보니까 이제 김강유 사주의 본인과 또 친인척들이 주주인데다가 그다음에 네. 직원들이 주주예요. 그리고 박은주 그 사장 같은 경우 보니까 자기가 있던 주식이 한 40% 됐었는데 그걸 전부 양도했어요. 그래서 네. 김강유 회장이 지금 6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대로라면 주주가 능력 있는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대주주가 60몇 %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김강유 회장이니까 주주를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전문 경영인과 또 그 사주의 체계로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그럼 그야말로 출판 업계 전부의 오욕과도 같은 일로 밝혀질 것이고 네. 그리고 출판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책에서 좀 돈을 벌면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해서 엉뚱한 데서 돈을 계속 까먹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태였던 출판사가 흔들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응축돼서 나타난 하나의 케이스다. 그러니까 출판사
출판계의 모순들이 응축돼서 나타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걱정스러운 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판계,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에 이어서 또 이 큰 출판사가 또 이 소송전에 몰려 있는 이 상황, 네, 출판계로서는 정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자, 최근 TV의 블루칩이라 할까? 백종원 씨. 예. 참 잘 나간다 했더니 호사다마라 할까요? 그 아버님이 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서 백종원 씨 자체가 자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참, 네. 보통 연예인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한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다 검증이 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검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든가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백종원 씨가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탄탄하게 사업을 쌓아왔고 방송에 나오기 전에 그 다양한 그런 사업들 속에서 이미 거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별다른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검증된 그런 출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또 전 충남 교육감이셨거든요. 집안이 또 쟁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경찰청장 지내신 분도 있고, 예. 장관 지내신 분도 있고. 지금 미담으로 네.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있던 그 학교의 이사장을 갖다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급식을 대접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담처럼 여겨졌었는데,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지난달 중순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를 골프장 근처로 불러내서 네.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캐디는 골프장을 그만두었고요. 아버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백종원 씨가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것이죠. 지금 공교롭게도 아주 강력한 그런 도전자인 김영만 아저씨가 와서 또 시청률 2도 뺏었기 네.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하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하차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사고를 치는 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이 결정적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둘러싼 여러 가지 SNS에서의 어떤 막말이라 할까? 정말 그것이 참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그 백종원 씨의 음식 체인 중에는 새마을 식당 있잖아요. 예. 이거를 또 과거 박정희 시대에 그것과 또 연계시키는 그런 SNS도 그러니까 나온다고 백종원 하고요. 씨의 악플의 네. 부류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백종원 씨 그 스스로가 비호감이다. 이러면서 백종원 씨를 공격하는 거. 이게 예전에는 소유진 씨의 남편이 됐다는 거에서부터 예전에 결혼을 했었다더라, 애가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백종원 씨 개인에 대한 그런 험담이었고, 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백종원 씨의 사업과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이 사업이나 이런 성향들이 전부 일정한 지금 현재의 여권 성향으로 여권에 줄이 있어서 사업들을 갖다 몰래 누가 밀어준다더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진 씨와 관련된 그 소유진 씨 그 자체에 대한 악성 루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종원 씨와의 관계를 갖다가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전에 스폰서였더라 어떤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난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네.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 생중계로 찍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채팅창에다 막 그런 말들을 올리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괴로워서 법적 조치를 갖다가 취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악플들이 달리게 된 상황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차하면서 그런 것들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종원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떤 방송이 있는 으로서 정말 큰 사랑을 받다가 또 하루아침에 많은 팬들이 또는 SNS에서 등을 돌리는 이 시련도 본인이 또
잘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막 동시에 채팅창에서 뜨는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요. 이 나중에 집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충격이. 그걸 다 누르고 이기면서 거기서 또 웃으면서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 참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악플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백종원 씨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이문세 시를 위한 시를 듣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